치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요. 치아는요, 빠진 곳으로 움직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즉, 치아는요, 편한 곳으로 이동하려는 습성 때문에 앞치아가 빠지면 위아래 대합치가 없을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차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PD님, 저희 개원 이후에 지금까지 임플란트 심은 개수 몇 개인지 아세요? 차트 기록상으로 3,000가량 되네요. 약 3년 동안 3,000개 가까이 심었는데 제가 치과의사가 된 지 15년이 되었으니까 이 레지던트 시절, 군의관, 그리고 봉직이 다 합치면은 한 10,000개는 넘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심긴 했는데 근데 PD님, 제가 임플란트 10,000개 중에서 10대, 20대, 30대 환자의 임플란트 개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차트 통계를 보니까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젊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게 된 경우는 정말 얼마 되지 않네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임플란트에 대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되게 10대에서 30대 분들의 경우 어린 나이에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제 그런 경우에 차후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10대, 20대, 30대 분들 임플란트 할 때 주의사항하고 고려할 점, 그리고 젊은 나이에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차후 탈이 나게 되면 그 다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영상 1분만 딱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이 영상을 보신다는 건 우선 임플란트 식립을 앞두고 계시거나 임플란트를 차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되게 40대 이상의 분들은 임플란트를 한두 개 정도는 심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주변에서도 하나둘 심는 지인들이 있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심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덜할 수 있죠. 하지만 아직 젊은 분들은 걱정이 많이 될 겁니다. 내가 벌써 임플란트를 해도 괜찮을까? 그리고 임플란트도 수명이 있다던데 어린 나이에 심게 되면 차후 임플란트가 탈이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말이죠. 그 10대부터 30대까지 시기별 고려사항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대입니다. 10대면요, 중고등학생들을 말하는 거죠. 특히 이 청소년 시기에는요, 임플란트를 하게 될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요, 임플란트의 특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이 치아는 치주인대라는 구조물이 있어서 약간의 움직임을 허용합니다. 반면에 임플란트는 한번 심으면 그 자리에 영구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10대 청소년의 턱뼈는 여전히 성장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를 심은 이후에 턱뼈가 계속 성장할 경우 임플란트의 위치나 각도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치과의사는 환자의 성장판 상태를 면밀히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이 멈춰 있는지 꼭 체크해야 됩니다. 임플란트는 그 자리에 있는데 턱뼈가 성장하게 되면 주변 치아와 부조화를 초래할 수 있죠. 즉, 임플란트는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는 반면에 주변 자연 치아들은 계속해서 이동하고 성장하다 보니 치아 정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원장님,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임시치아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장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치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임시치아는 틀니나 브릿지 형태로 제작해서 그 공간을 유지해주면 됩니다. 이 임시치아는 성장하고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까지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10대 시절에 임플란트가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성장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진행한다면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다니시는 치과에서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대 그리고 30대 임플란트를 앞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니 그리고 위쪽 가장 뒤쪽 어금니를 빼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치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치주과 전문의이고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치아 살리는 걸로 소개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낯설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20대 때 치아를 빼고 그냥 방치하다가 차후 교합이 다 틀어지고 임플란트를 더 많이 심게 되는 경우를 제가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20대 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임플란트를 미루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치아가 하나 빠져도 다른 치아들이 건강하다 보니까 크게 불편감을 못 느끼고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요, 치아는요, 빠진 곳으로 움직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즉, 치아는요, 편한 곳으로 이동하려는 습성 때문에 앞치아가 빠지면 앞으로 쓰러지고
위아래 대합치가 없을 경우는 아래 치아는 위로 솟구치고 위에 치아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참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치아 이동은요, 단기간에 발생하기보다는 천천히 장기간에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크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가 10년, 20년 뒤에 임플란트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따라서 20대 분들 중에서 임플란트를 앞두고 계신 경우라면, 그리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치아가 위쪽 가장 뒤쪽 치아가 아니라면 반드시 치과의사 선생님 말을 경청하고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그럼 20대, 30대 때는 임플란트를 해도 별 문제가 없나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20대 때는 성장이 다 완료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잇몸뼈가 아직 많죠. 그리고 튼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할 때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20대 시기에 임플란트를 하게 될 정도라면요,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20대 때 이를 빼는 경우는 치주염보다는 대부분 충치가 생겨서 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임플란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치아 관리에 매진해서 임플란트를 앞으로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교정을 앞둔 분이라면 임플란트를 하시기 전에 원장님과 상의를 하시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10대부터 30대까지 임플란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주변에 하신 분들도 없을 거고 임플란트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너무 걱정 마시고 닥터베 치과로 오셔서 상담하시거나 주변 가까운 치과로 오셔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